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일부에서는 미나 씨가 전 남편 재훈 씨의 교통사고와 기억상실증,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의 결말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일부를 안 보셨다면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일부 먼저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부에서 미나 씨는 병원에서 우연히 전 남편과 그의 친구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고, 재훈 씨의 기억상실증이 사실은 그녀의 재산을 노리기 위한 연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나 씨는 이 대화를 녹음했고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과연 미나 씨는 어떤 방식으로 전 남편의 거짓말에 맞서게 될까요? 그리고 그녀의 계획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전날 밤 미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전 남편의 대화가 계속 맴돌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새벽녘 그녀는 마침내 완벽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밤새 생각했어요. 그가 나를 속이려 한다면 나도 속는 척하면서 내 계획을 진행하면 되겠다고 말이죠. 사실 처음에는 바로 증거를 들이밀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그저 일시적인 위안만 얻을 뿐 그가 정말 뭘 계획하고 있는지 알 수 없을 것 같았죠. 미나는 평소처럼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아이에게는 아직 아빠에 대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전 남편의 진짜 의도를 더 파악하고 계획을 실행한 뒤에 적절하게 말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날 오후 미나가 업무에 집중하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전 시어머니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미나 씨, 재훈이가 오늘 퇴원하게 됐어요. 지금 병원에 와서 데려갈 수 있을까요? 미나는 순간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계획이 시작될 순간이었습니다. 네, 어머님 제가 가겠습니다. 2시쯤 병원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화를 끊은 후 미나는 깊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사에게 가족 응급 상황이 생겼다고 설명한 뒤 반차를 내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에 미나는 녹음한 대화를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냉정했고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녹음 내용을 들으며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그가 내게 한 것처럼 나도 그에게 해줄 거야. 하지만 더 교묘하게 라고 다짐했죠. 병원에 도착한 미나는 주차장에 차를 세운 후 백미러로 자신의 모습을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연습한 대로 표정을 조절했습니다. 불안해 보이는 듯 하면서도 살짝 기대감이 섞인 표정으로 병원 로비에서 미나는 전 시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미나를 보자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나 씨, 와줘서 고마워요. 재훈이가 당신이 온다고 하니까 정말 기뻐했어요. 미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재훈 씨는 이제 어떤가요?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나요? 몸은 많이 나아졌어요. 하지만 기억은 아직도 그대로예요. 의사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미나와 전 시어머니는 함께 재훈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재훈은 이미 퇴원 준비를 마치고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나를 보자 그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미나야, 와줘서 고마워. 드디어 이 병원에서 나갈 수 있게 됐어. 미나는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많이 좋아졌네요. 다행이에요. 재훈은 잠시 미나의 공식적인 말투에 혼란스러워하는 듯 했지만 곧 웃음으로 넘겼습니다. 왜 그렇게 말해? 우리 그렇게 어색했던 적 없잖아. 아직 상황이 익숙하지 않아서요. 천천히 적응할게요. 재훈은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미나는 자연스럽게 가방을 들어 올리며 피했습니다. 짐은 다 챙기셨나요? 이제 가볼까요? 병원 규정상 퇴원하는 환자는 휠체어를 타야 했기에 미나는 재훈의 휠체어를 밀며 병원을 나섰습니다. 그 밖에 도착하자 재훈은 일어나서 걸을 수 있다고 했고 천천히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미나 씨, 우리 재훈이 좀 봐줄 수 있겠어요? 난 집에 가서 준비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오메가3인데 EPA와 DHA 함량이 높아 혈행 건강에 좋고 산패도가 눈으로 보이는 투명한 캡슐이라 믿고 먹을 수 있다고 하니 꼭 챙겨 먹어요. 시어머니의 말에 미나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돌볼게요.
그런데 이거 어디서 사셨어요? 이거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서 샀어요. 시어머니는 안심한 듯 택시를 타고 떠났고 미나와 재훈만 남게 되었습니다. 차 안에서 둘만 있게 되니 정말 불편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연기를 해야 했죠. 그가 저를 속이려 한 것처럼 저도 그를 속여야 했으니까요. 미나의 차 안에서 재훈은 창밖을 바라보다가 말을 건넸습니다. 미나야, 너무 혼란스러워. 내 기억 속에서는 우리가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엄마는 우리가 이혼했다고 하더라. 그리고 아이도 있다고. 미나는 운전에 집중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는 결혼했다가 이혼했어요. 그리고 아들이 한 명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왜 우리가 이혼하게 된 거지? 그건 천천히 기억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도 갑작스러운 충격은 안 좋다고 하셨으니까요. 재훈은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내 마음이 여전히 너를 향하고 있다는 거야. 이혼했다고 해도 내 감정은 변하지 않았어. 차 안에서 그의 말을 들으며 그가 얼마나 뛰어난 배우인지 새삼 놀랐어요. 거짓말을 하면서도 전혀 티가 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기에 그의 연기가 더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미나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재훈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야? 처음 보는 곳 같은데. 네. 이혼 후에 제가 아이와 함께 살게 된 곳이에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재훈은 미나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많이 변했네. 더 예뻐진 것 같아. 미나는 미소로 대답하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말씀드릴 게 있어요. 아이는 지금 어린이집에 있어요. 5시쯤 데려올 예정이에요. 아직 아이에게 상황을 설명하지 않았으니 조금 혼란스러워할 수도 있어요. 재훈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나의 집 안으로 들어서자 재훈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아이의 장난감이 정리되어 있었고 벽에는 미나와 아이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늑한 집이네. 너답다. 미나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해요. 쉬고 싶으시면 저기 손님방을 사용하시면 돼요. 화장실은 복도 끝에 있고요. 재훈은 미나의 뒤로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미나야, 이렇게 어색하게 지낼 필요 없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 내 기억은 없어도 내 마음은 여전히 널 향하고 있어. 미나는 침착하게 재훈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재훈 씨,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시간이 필요해요. 재훈은 실망한 듯 했지만 곧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이해해. 너에게 시간을 줄게. 이 방에서 쉬세요. 저는 저녁 준비를 할게요. 재훈이 방에 들어가자 미나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친구 지연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 중. 아이는 내가 데려와줘. 6시에 현관 앞에서 만나자. 그날 저녁, 저는 평소처럼 요리를 했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완전히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죠. 어떻게 하면 그의 계획을 더 명확하게 알아내고 그를 함정에 빠뜨릴 수 있을지. 저녁 시간이 다가오자 미나는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제 와도 돼. 초인종 소리에 재훈이 TV에서 시선을 돌렸습니다. 미나가 문을 열자 아이와 미나의 친구 지연이 서 있었습니다. 엄마, 아이가 미나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지연은 미나에게 작게 눈짓을 하며 인사했습니다. 안녕 미나야. 준이를 데려왔어. 미나는 아이의 손을 잡고 재훈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준이야, 이쪽은 아빠야. 아빠가 많이 아파서 우리 집에서 조금 지내기로 했어. 아이는 낯설게 재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재훈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아이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 준이 만나서 반가워. 아이는 미나의 치마 뒤로 살짝 숨으며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연은 미나에게 괜찮아? 라고 작게 물었고 미나는 응, 걱정 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지연은 떠났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세 사람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분위기는 어색했지만 미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준이야, 밥 먹고 숙제하자. 오늘은 일찍 자야지.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재훈은 아이를 관찰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귀여운 아이네. 내 아들이라니 믿기지 않아. 식사 후 미나는 아이의 숙제를 도와주었고 재훈은 거실 소파에 앉아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감탄이 담겨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미나는 그것이 모두 연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미나는 아이를 재우기 위해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재훈은 문 앞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까지 우리 집에 있어요? 미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좀 아프셔서 조금만 우리 집에 계실 거야. 곧 나아지실 거야. 아이가 잠든 후 미나는 방을 나왔고 복도에서 재훈과 마주쳤습니다. 준이가 정말 착한 아이네. 너를 많이 닮았어. 미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준이는 제 보물이에요. 내가 안 좋은 아빠였니? 미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건 지금 이야기하긴 좀 그래요. 천천히 기억이 돌아오면 알게 될 거예요. 재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거실로 향했고 미나는 그를 따라갔습니다. 미나야, 솔직히 말해줄래? 우리가 왜 헤어지게 된 거야? 내가 뭔가 큰 실수를 한 거야? 미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네, 큰 실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당신에게도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었든 난 다시 시작하고 싶어. 우리 가족으로 다시 함께 할 수 있잖아. 준이에게도 좋을 거야. 미나는 재훈의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시간을 두고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늦었네요. 내일도 일찍 출근해야 해서 이만 자러 가볼게요. 필요한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미나는 자신의 방으로 향했고 재훈은 손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방에 들어간 미나는 침대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녹음 파일을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그가 제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 이제 그의 계획을 더 명확하게 파악하고 싶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를 함정에 빠뜨리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나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재훈도 일찍 일어나 거실에 나와 있었습니다. 일찍 일어났네. 커피라도 마실래? 재훈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일하러 가. 네, 평일이니까요. 아이는 어린이집에 데려다 줘야 하고, 내가 준이 어린이집에 데려다 줄까? 아빠로서 뭐라도 하고 싶어. 미나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아이를 재훈에게 맡기는 것이 걱정되었지만 그를 시험해 보기에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데려다 줄게요. 오늘은 아직 준이가 당신과 익숙해지지 않았으니까요. 재훈은 조금 실망한 듯 했지만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나는 아이의 손을 잡고 출발했고 재훈은 현관에서 그들을 배웅했습니다. 저녁에 봐. 미나야, 좋은 하루 보내.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준 후 미나는 차 안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미나입니다. 제 상황에 대해 상담하고 싶은데 오늘 시간 되실까요? 미나는 회사에 가기 전 먼저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상황을 설명했고 녹음 파일도 들려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조언이 필요해요. 그리고 만약 그가 제 재산을 노린다면 어떻게 방어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는 미나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일단 녹음은 좋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할 것 같네요. 그가 구체적으로 당신의 재산에 대해 언급하거나 기억상실증을 가장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내용이 녹음된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당장 몇 가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먼저 부동산과 중요한 자산에 대한 이전이나 담보 설정을 제한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나는 변호사의 조언을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님의 조언대로 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 보호를 위한 조치도 바로 시작하고 싶어요. 필요한 서류는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와의 대화는 가능한 한 녹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적으로는 본인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니까요. 변호사와의 상담을 마친 후 미나는 회사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제 좀 더 가벼워진 듯 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님과 상담한 후 마음이 좀 더 안정됐어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해졌거든요. 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고 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저를 이용하려 했던 것처럼 저도 그를 이용할 준비를 하는 것이었죠. 저녁 무렵 미나는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맛있는 요리 냄새가 났고 재훈이 앞치마를 두른 채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어서 와. 미나야, 준이야. 저녁 준비했어.
미나와 아이는 놀란 표정으로 재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인터넷으로 레시피 찾아서 요리해봤어. 맛있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미나와 아이는 조심스럽게 음식을 맛보았습니다. 재훈은 그들의 반응을 기대하며 지켜보았습니다. 맛있어요. 아이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미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요리를 잘하시네요. 재훈은 기뻐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이는 학교에서 뭐 배웠어? 재미있었어? 아이는 처음보다 경계심이 줄어든 듯 재훈에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그림 그렸어요. 공룡 그림이요. 와, 공룡. 나도 어릴 때 공룡 좋아했는데 나중에 그림 좀 보여줄래? 식사 후 아이는 자신의 그림을 가져와 재훈에게 보여주었고 재훈은 진심으로 감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나는 그들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만약 그가 정말 변했다면 아이에게 진짜 아버지를 돌려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잠시 들었죠. 하지만 곧바로 현실을 직시했어요. 그건 모두 연기라는 것을. 아이를 재운 후 미나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재훈은 와인 2잔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 많이 힘들었지? 미나는 소파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조금 바빴어요. 근데 그 와인은 아, 이거 냉장고에 있길래 괜찮지? 미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와인잔을 받아들었습니다. 이것도 그녀의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오늘 준이와 잘 지내는 것 같아 기뻤어요. 처음보다 준이가 당신을 경계하지 않네요. 재훈은 미소를 지으며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준이가 정말 귀여워. 내 아들이라니 아직도 믿기지 않아. 미나는 살짝 가방에 손을 넣어 휴대폰의 녹음 앱을 켰습니다. 이제 그녀는 증거를 더 확보할 시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훈 씨 솔직히 이 상황이 많이 혼란스러워요. 당신이 갑자기 돌아와서 기억을 잃었다고 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도 혼란스러워. 미나야, 내 기억 속에서는 우리가 여전히 사랑하는 연인인데 현실에서는 이미 이혼한 사이라니.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야. 정말요? 이혼할 때의 일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나요? 우리가 왜 헤어졌는지도. 재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마지막 기억은 내 생일에 우리가 함께 저녁을 먹었던 거야. 그 이후는 그냥 빈 공간이야. 그럼 당신이 사업을 시작했던 것도 기억 안 나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일들도. 재훈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곧 표정을 가다듬고 대답했습니다. 사업. 난 사업을 시작했어. 전혀 기억나지 않아. 어떤 사업이었는데? IT 관련 스타트업이었어요. 제 아버지에게서 자금을 빌려 시작했죠. 재훈의 눈이 잠시 반짝였지만 그는 곧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난 전혀 기억이 없어. 그 사업은 잘 됐어. 아니요. 실패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당신이 많이 변했죠. 술을 많이 마시기 시작했고 폭력적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혼하게 된 거예요. 재훈은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폭력적이었다고? 그럴 리가 없어. 난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미나야. 내가 날 잘 알잖아. 알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람은 변하는 법이죠. 재훈은 미나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미나는 뿌리쳤습니다. 미나야, 제발 내가 기억을 잃었더라도 난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이번에는 모든 것을 제대로 할게. 미나는 갑자기 머리를 움켜쥐더니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재훈은 놀라서 그녀에게 달려갔습니다. 미나야, 괜찮아? 미나야. 미나는 천천히 눈을 뜨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혼란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당신은 누구시죠? 재훈은 당황한 표정으로 미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미나야, 나 모르겠어. 나 재훈이야. 미나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재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재훈. 아, 제 남자친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지만 당신은 좀 달라 보이네요. 머리도 짧아지고. 우리 지금 어디에 있는 거죠? 미나야, 여기 내 집이야. 우리는 이미 결혼했다가 이혼했어. 그리고 준이라는 아들도 있어. 미나는 더욱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결혼이요? 이혼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연애 중인데 아이라니요? 재훈은 당황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미나도 기억을 잃은 것 같아요.
갑자기 쓰러졌다가 깨어나더니 날 알아보지 못해요. 미나는 소파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혼란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제 집이라고요? 근데 왜 제 기억에 없죠?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건 당신과 함께 생일 저녁 식사를 했던 거예요. 재훈은 미나에게 다가가 그녀의 옆에 앉았습니다. 미나야, 진정해. 너도 나처럼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 같아. 우리 같이 병원에 가자. 아니요. 병원은 싫어요. 그보다 우리 집에 가고 싶어요. 우리 아파트요. 재훈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나야, 여기가 내 집이야. 우리는 이미 헤어졌어. 그럼 저기 방에 있는 아이는 누구죠? 정말 제 아이인가요?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준이는 우리 아들이야. 미나는 일어나 벽에 걸린 사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미나와 아이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정말이네요. 이게 다 사실이라면 제가 얼마나 기억을 잃은 거죠? 너무 혼란스러워요. 머리가 아파요. 좀 쉬고 싶어요. 재훈은 미나를 침실로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좀 쉬어. 내일 병원에 가보자. 의사가 상황을 설명해 줄 거야. 미나가 침대에 누운 후 재훈은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미나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조용히 문 쪽으로 다가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머니, 상황이 더 복잡해졌어요. 미나도 기억상실증에 걸렸어요. 이러다 계획이 틀어질 것 같아요. 진정해, 재훈아. 오히려 이게 기회일 수도 있어. 미나가 기억을 잃었다면 재산 문제도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이게 진짜일까요? 뭔가 이상해요. 내일 병원에 데려가서 검사해봐. 만약 진짜라면 우리에게 유리할 거야. 미나는 재훈의 대화를 들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계획이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미나는 평소처럼 일어나서 아이를 깨웠습니다. 아이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준이야, 오늘은 학교에 안 가도 돼. 엄마가 아파서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 아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많이 아파요? 미나는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금방 나을 거야. 오늘 하루만 할머니 집에 가 있을래? 미나와 아이가 준비를 마치고 거실로 나오자 재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 미나야, 좀 어때? 미나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직도 혼란스러워요. 오늘 병원에 가보려고요. 그리고 준이는 엄마한테 맡기려고요.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같이 갈게. 미나는 아이를 친정 어머니에게 맡겼습니다. 어머니는 상황을 듣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미나가 작게 윙크하자 안심한 듯 했습니다. 미나와 재훈은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미나는 계속해서 혼란스러운 연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왜 이혼했다고 했죠? 제가 기억하는 마지막은 정말 행복했었는데 재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 내가 기억을 찾으면 알게 될 거야. 병원에 도착한 후 미나와 재훈은 의사와 상담했습니다. 의사는 미나의 상태를 검사한 후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드물지만 가능합니다. 심리적 충격으로 인한 일시적 기억 상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뇌 스캔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네요. 두 분 다 비슷한 시기에 기억을 잃었다는 것은 정말 특이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기억은 천천히 돌아올 수 있습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게 기억을 되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와의 상담을 마친 후 미나와 재훈은 함께 병원을 나왔습니다. 재훈은 미나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미나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피했습니다. 이건 너무 이상해요. 우리가 정말 이혼했다는 게. 병원에서 나온 후 그들은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재훈은 미나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미나야, 어쩌면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일지도 몰라. 우리 둘 다 과거를 잊었으니 새롭게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미나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재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워요.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요. 당신이 기억하는 것도 알려주세요. 당신의 마지막 기억은 뭐예요? 재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내 마지막 기억은 내 생일에 우리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던 거야. 그리고 그 다음은 병원 침대에서 깨어난 거고. 그럼 당신도 우리가 결혼했던 것, 아이가 있다는 것,
그 모든 것을 기억 못하는 거네요?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정말 이상한 일이야. 하지만 어쩌면 이건 운명일지도 몰라. 우리 둘 다 같은 시점의 기억을 갖고 있으니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재훈 씨? 재훈은 미나의 갑작스러운 말투 변화에 당황했습니다. 미나야, 무슨 뜻이야? 미나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계획대로 되고 있어. 그 여자는 완전히 속고 있다니까. 이대로면 유산 문제도 해결되겠어. 그 돈만 받으면 바로 떠날 거야. 재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말문이 막힌 듯 미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연기는 이제 그만하세요, 재훈 씨. 당신의 계획이 다 들통났어요. 기억상실증을 가장해서 내 재산을 노리다니 정말 교활하네요. 미나야, 이건 오해야. 난 정말 널 사랑해서. 사랑? 그런 말 이제 통하지 않아요. 당신의 기억상실증이 가짜라는 것도 알고 어머니와 공모했다는 것도 알아요. 모든 계획이 다 들통났다고요. 미나는 일어나 카페를 나가려 했지만 재훈이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미나야,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당신 말이요? 이미 충분히 들었어요. 녹음해 둔 것도 있고요. 미나는 재훈의 손을 뿌리치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변호사를 통해서만 연락하세요. 당신이 이런 짓을 했다는 사실을 법원에 알리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셨나요? 면접 교섭본도 제한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재훈은 주변의 시선이 모이는 것을 느끼고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미나야, 그러지 마. 우리 밖에 나가서 얘기하자. 이건 다 오해야. 오해라고요? 당신이 친구와 나눈 대화를 직접 들었어요. 어머니와의 통화도요. 당신들이 내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것도 다 알아요. 이런 행동은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재훈의 얼굴에 공포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만약 조용히 물러나지 않으면 이 녹음본을 가지고 경찰서에 갈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사기 행각을 모두 폭로할 거예요. 아이를 이용한 것도요. 재훈은 결국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연기는 이제 끝났고 모든 거짓말이 드러났습니다. 미나야, 미안해. 난 정말. 더 이상 거짓말은 그만하세요. 이제 당신이 할 일은 하나뿐이에요. 내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거. 미나는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밤까지 내 집에서 짐을 빼세요. 그리고 다시는 나타나지 마세요. 아이를 만나고 싶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할 거예요. 미나는 더 이상 재훈을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떠났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무거웠지만 동시에 어떤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가벼운 느낌도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마침내 과거의 상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의 마지막 속임수까지 간파하고 그에게 제 강함을 보여줄 수 있었거든요. 카페에서의 대면 이후 몇 주가 지났습니다. 미나는 아이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그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너무 많은 기억이 얽혀 있는 곳이었거든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완전히 새로운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엄마, 우리 결정했어요. 제주도로 이사 갈 거예요. 미나의 어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주도? 그렇게 멀리? 준이 학교는 어떻게 할 거니? 이미 알아봤어요. 좋은 학교도 있고 무엇보다 자연 속에서 준이가 잘할 수 있잖아요. 엄마도 같이 가요. 엄마 항상 제주도에 살고 싶다고 하지 않았어요? 미나의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구나. 새로운 시작을 하는 데는 제주도만 한 곳이 없지. 나도 함께 가서 준이도 돌봐주고 우리 같이 행복하게 살자. 몇 달 후 미나와 아이 그리고 미나의 어머니는 제주도의 작은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아늑한 집에서 그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제주도에서의 새 생활은 정말 상쾌했어요. 맑은 공기,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무엇보다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난 자유로움이 좋았죠. 아이도 금방 새 환경에 적응했습니다. 새 친구들도 사귀고 학교 생활도 즐겁게 했습니다. 준이가 적응을 잘할까 걱정했는데 오히려 더 밝아진 것 같았어요. 가끔 아빠를 물어볼 때면 아빠는 멀리 있어서 지금은 만날 수 없다고 솔직하게 말해주었죠. 언젠가 준이가 더 잘하면 모든 진실을 차근차근 이야기해 줄 생각이에요. 이제 저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재훈 씨의 소식은 더 이상 듣지 않고 있어요. 다만 변호사를 통해 아이의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지요. 처음에는 재훈 씨가 반발했지만 제가 가진 증거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나 봐요. 미나는 제주도에서도 원격으로 일을 계속했습니다.
오히려 조용한 환경에서 더 집중할 수 있었고 성과도 좋았습니다. 직장에서도 제 상황을 이해해 주셔서 원격 근무를 허락해 주셨어요. 덕분에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죠. 가끔은 서울로 출장을 가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제주도에서 보내고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의 시련이 오히려 저에게 용기를 준 것 같아요. 만약 재훈 씨가 그런 속임수를 쓰지 않았다면 저는 아직도 그 집에서 과거의 기억에 시달리며 살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의 악행이 오히려 저에게 새로운 시작을 할 기회를 준 셈이에요. 어느 날 미나는 재훈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이제 제주도에 살고 있어요. 더 이상 우리를 찾아오지 마세요. 준이가 원한다면 언젠가 당신을 만날 수 있게 해줄게요. 하지만 그건 준이가 충분히 자란 후의 일이 될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더 이상의 문자나 전화는 없었어요. 그는 제 경고를 받아들인 것 같았죠. 그리고 저는 마침내 진정한 평화를 찾았어요. 가끔은 왜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변하는지, 왜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지 생각해요. 하지만 더 이상 그런 생각에 얽매이지 않으려고 해요. 지금 이 순간, 이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에 집중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미나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기억상실증을 가장한 전 남편의 교활한 속임수와 그것을 간파하고 지혜롭게 대처한 한 여성의 이야기. 그리고 무엇보다 새로운 시작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죠. 여러분도 인생에서 어려움과 배신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나 씨처럼 그런 경험이 오히려 새로운 시작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우리를 무너뜨릴 수도 있지만 그것을 딛고 일어서면 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지금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언제든지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